저기, 귀에 그거 뭐예요? 제대로 못 듣는 사람이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겁니까? 박복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뭐라고요? 손흥민이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스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다. 당신 같은 사람은 미술 감상을 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저는 이 특별 전시를 대표하는 가이드임니 지금 여기서 제 설명을 잘 못 듣는다면 다른 관람객들에게도 방해만 될 거 아닙니까? 안내 직원인 김지환이 목소리를 더 높이며 손흥민의 보청기를 가리켰다. 너무하네 저 사람. 옆에 있던 관람객 중 한 명이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다. 말도 안 돼. 저건 차별이잖아. 또 다른 관람객도 얼굴을 찌푸리며 핸드폰 카메라를 슬쩍 켰다. 누가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수군거렸지만 당장 용기 내어 나서는 이는 보이지 않았다. 여보세요, 경비팀 불러주세요. 이런 분은 전시 관람을 방해하고 있어요. 김지환이 거칠게 소리치자 전시장의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갔다. 시끌벅적하던 로비는 일순 고요해졌다. 모두가 시선을 그쪽으로 고정한 채 숨을 멈춘 듯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가 소위 루브르 서울 특별전이라는 곳이 맞죠? 한 외국인 관광객이 옆 사람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네,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협업해서 서울에 임시로 마련된 특별 전시 공간이라고 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도 가져왔대요. 다른 관람객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큰 전시가 열리는 건 드문 기회지. 그런데 벌써부터 문제가 생겼네. 사람들은 슬슬 핸드폰을 꺼내 들고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찍어두면 좋겠다. 누군가 촬영을 독려하자 주변에서 너도 나도 카메라를 켰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분란이라니. 구경도 제대로 못 했는데. 다른 이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대우죠. 보청기를 착용했다고 해서 관람 자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관람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전시장의 화려한 천장과 하얀 대리석 바닥은 은은한 반짝임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형 샹들리에가 걸린 널찍한 홀, 천장을 장식한 그림들은 유럽과 한국 양쪽의 문화 교류를 상징하듯 화려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점차 얼어붙고 안내 데스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일부는 이미 분노로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었고, 일부는 이 사건이 어디로 번질지 조마조마한 기색이었다. 아니, 난 그냥 조용히 전시를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손흥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즐기고 싶으시면 제 설명을 방해하지 말고 뒤로 좀 물러나세요. 보청기 때문에 제대로 못 듣는다고 해도 제가 다시 설명해 줄 시간은 없어요. 김지환의 말투에는 상대를 대놓고 낮춰보는 기색이 깃들어 있었다. 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이 전시를 위해 따로 예약도 하고 티켓도 다 구입했습. 저도 축구 선수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시당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손흥민은 억울함을 참으며 최대한 얌전하게 대답했다. 축구 선수요? 뭐,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죠. 여긴 VIP만 누릴 수 있는 특별 투어가 따로 있는데 혹시 그걸 신청하셨나요? 저는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 보고 싶어서 같은 절차로 왔습. 저도 평범한 관람객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차별받아야 합니까? 차별이란요. 그저 원활한 해설을 위해 청각에 문제가 있는 분께서는 이곳 전시에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 관람객들은 가이드의 태도에 경악한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듣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표정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저기요, 지금 보청기 착용했다고 관람 자격을 박탈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차별은 엄청난 문제예요. 한 프랑스인 관광객이 영어로 항의하자 통역을 조금 할 줄 아는 한국인이 그를 도왔다. 그렇지요, 저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근데 설령 유명하지 않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옳지 않아요. 통역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국인의 말을 옮겼다. 이보세요. 난 전시 해설사로 이 공간의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입니. 고막이 건강한 관람객도 많은데
제가 굳이 한 분 한 분에게 맞춰서 설명해 드릴 의무는 없다고요. 김지환은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로 말을 이었다. 가이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손님들도 충분히 전시를 즐길 권리가 있어요. 전시장 한쪽에서 일하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안에 직원이 더 있는 모양이네요. 당신도 청각장애인용 서비스를 위한 지침 같은 게 있나요? 김지환이 빈정대듯 반문하자 그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본사에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보조기기 사용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배웠습. 현재 내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난 그런 거 못 들었네요.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내 투어 시간에 지장 주면 나가달라고 할 권리는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럴 권리는 없을걸요. 그리고 무례하다는 건 아시죠? 주변 관람객들 중 한 사람이 크게 외치자 여기저기서 맞장구를 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가이드 바꿔주세요. 이런 태도로는 안 되겠어요. 진짜 소름 돋네. 저 정도면 해고감 아냐? 저분이 손흥민 선수가 누군지 몰라서 저러는 건가? 아니, 안다고 해도 저건 문제가 있지. 손흥민은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지만 실랑이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김지환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다. 마치 내 말이 법이라는 듯 자신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권위를 놓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지금 이 전시회 예술성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온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장애가 있으면 작품 설명을 흩뜨릴 위험이 있다니까요. 그건 그냥 편견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당신. 인권위에 신고당해도 할 말 없겠는데요? 한 관람객이 날선 어조로 얘기하자 김지환은 순간 살짝 굳은 표정을 보였다. 제 돈이 뭐니? 제가 여기서 오래 일한 사람이에요.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청기나 휠체어 사용자들은 일일이 신경 써줘야 해서 번거롭더라고요. 그러자 한 중년 여성이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다. 번거로우면 안내직을 때려치우세요. 이런 차별 발언 당장 중단하세요.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리 줬습니까? 제게 대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지환이 다시 오만하게 응수했다. 손흥민은 평소라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상황을 조정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만은 조용히 일반 관람객들과 똑같이 전시를 즐기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최대한 차분하게 목소리를 낮추려 애쓰며 다시 한번 말했다. 가이드님, 그러지 마세요. 저도 돈 내고 시간 내서 온 사람입니.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전시도 자주 가는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받은 적은 없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이고 내가 투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유명 축구 선수인 척, 장애인인 척 다 해도 안 통해요, 나한테는. 그 순간 주변에서 가슴이 탁 막힌 듯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일부 관람객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 광경을 지켜봤다. 모두들 도대체 저런 가이드가 왜 저 자리에 있나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거 영상 찍히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한 젊은 남성이 핸드폰을 번쩍 들며 경고했다. 찍든 말든 상관없어요. 난 내 할 말을 했을 뿐이니까. 김지환은 여전히 태연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당신 정말 문제 크실 거예요. 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니 어떻게 되나 보죠. 이때 한 외국인 커플이 나섰다. 여자는 영어로 울분을 토했고 남자는 서툰 한국어로 이야기했다. 이 사람 손흥민 선수 알아요? 우리 유럽에서도 엄청 유명하고 그 전에 한번 한국 대표팀 주장도 했던 분이잖아요.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문제죠. 누구나 전시를 즐길 권리가 있어요. 통역을 거쳐가며 목소리가 커지자 군중 사이에서 더 크게 동조하는 말들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의 관람권을 침해했다는 건가요? 네, 침해하고 모욕했습니다. 몇몇 이들은 이미 국립인권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었다. 이때 전시장 관리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경비원 2명과 함께 헐레벌떡 달려왔다.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소란스러운 건 처음 보네요. 책임자 박재문이 거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 박 팀장님, 여기 이 가이드가 손님을 차별하고 보청기 착용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직원이 곧바로 상황을 설명했다. 정확히 뭐라 했습니까? 책임자의 표정은 굳었다. 귀에 문제 있으면 여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장애인 관람객은 해설에 방해가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더 심한 말도 했어요. 유명인인 척, 장애인인 척 해도 안 통한다고요. 책임자는 경악한 얼굴로 김지환을 노려보았다. 가이드 김지환 씨, 사실입니까? 전 단지 전시품 해설에 집중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을 뿐입니. 장애인 우대 시설도 불충분하고 그런 분들은 특수 장비가 있어야 제 해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당신이 임의로 관람을 거부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썼습니까? 제가 좀 과장되게 말하긴 했지만 원칙적으로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중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고 손흥민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팀장님, 저도 축구 선수고 장애가 있진 않습. 이 보청기는 옛날에 고막을 다쳐서 일부분을 보조하는 기기일 뿐이에요. 잘 들으려고 착용하는 거지 제가 완전히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면 똑같이 상처가 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다니. 당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책임자는 서둘러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문제는 사과뿐만 아니라 이 전시 전반의 접근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관람객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다. 맞아요, 경사로는 물론이고 수어 통역도 없고 보청기 사용자에 대한 청취 시스템도 전무해 보이는데 이게 정말 루브르와 협업한 특별전이 맞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지적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명색이 세계적 수준의 전시라고 홍보하면서 정작 기본적인 접근성은 무시하고 있네요. 그건 저희도 준비 과정에서 여러 사정이 있었고 시간에 쫓겨서 그래도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책임자가 당황스럽게 변명했다. 그 순간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각자 모국어로 동시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accessibility, accessibility. 접근성은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통역이 뒤섞여 여기저기서 메아리 쳤다. 김지환은 주위를 둘러보며 초조하게 식은땀을 흘렸다.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요? 그냥 보청기 달고 있다 고 제 설명 듣기 힘들다 해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한마디가 아니라 아주 잘못된 차별 발언이었다니까요. 누군가 호통쳤다. 그렇게 장애나 보조기기를 단순히 번거롭게만 보는 태도가 바로 문제예요. 저는 단지 일처리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우에 맞춰 설명하는데 부담이 컸어요. 김지환은 목소리를 약간 낮추었지만 여전히 핑계조차 거칠었다.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다. 가이드님, 물론 제가 일반인에 비해 청취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제게도 설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게다가 전 그냥 축구 선수이기 전에 한 명의 관람객입니. 저도 미술을 좋아하고 작품을 이해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도요, 제가 해설하다 보면 중요한 타이밍에 질문이 들어오면 흐름이 깨지거든요. 그 흐름이라는 게 누군가를 배제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옳은가요? 예술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몇몇 관람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맞아요, 예술은 모두의 것. 손흥민 선수 말이 맞네요. 저는 일찍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어떤 전시든 누구나 즐길 권리가 있다고. 김지환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했다. 책임자 역시 곤혹스런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들어 군중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분명히 잘못이고 우선 피해를 입은 손님께 깊이 사과드리겠습. 그리고 전시 관람객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소리쳤다. 그렇죠. 차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해요. 오늘 이 영상들 SNS로 이미 퍼지고 있는 걸 아시죠? 금방 난리 날 거예요. 책임자는 괴로운 듯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 우선 가이드 김지환 씨에 대해서는 교육을 재이수하고 그동안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아, 뭐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잘못했다고? 김지환이 헛웃음을 지었지만 책임자의 단호한 표정에 말을 삼켰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접근성 개선을 빠르게 진행하겠습. 청각 지원 시스템, 문자 해설 기기나 수어 통역 등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하도록 상부에도 건의하겠습니다. 책임자가 말하자
관람객들 중 일부는 만족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지만 억눌린 감정을 차분히 다스리며 말했다. 이번 일은 단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겪을 수도 있는 문제죠.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 그리고 손님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무지했어요. 책임자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였다. 그럼 이대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한 관람객이 묻자 주변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기색이 감돌았다. 아직 끝난 건 아니겠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가 더 중요해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어 통역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죠. 오늘은 출발점일 뿐 이 관람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 모두 지켜볼 거예요. 다른 사람도 힘주어 말했다. 그렇게 첫 번째 소란이 가라앉고 전시장 안은 한동안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그러나 곧 이내 곳곳에서 낮은 이야기 소리가 피어올랐다. 참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서 변화가 일어날 기회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면 손흥민 선수 혼자서는 싸우기 어려웠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관심이죠. 오늘만 반짝 사과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손흥민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는 관람객에게 말했다. 사실 저는 이번 전시를 정말 기대하고 왔어요. 예술을 좋아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전시를 돌면서 휴식을 취하곤 하죠. 축구 외에 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취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한 뒤로 가끔 시선은 느꼈지만 이렇게 대놓고 모욕받은 건 처음이라서요. 그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 저희 중 몇 명이라도 먼저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대변해 주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상황을 정리하느라 분주했고 김지환은 결국 책임자의 지시로 안내 데스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이 대신해 전시 해설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다소 소란이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 지금부터는 작품 해설을 이어가겠습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으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새로 투입된 가이드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다. 우리 단체 관람객분들,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미리 준비된 태블릿으로 주요 작품 설명을 텍스트와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이렇게라도 진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이 중얼거리자 손흥민도 작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 사이 문제의 가이드였던 김지환은 후회와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뒤편 통로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뭐 크게 잘못했나? 그냥 관람 흐름을 위해 한 말인데 중얼대던 그도 주변의 비난 섞인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생각보다 큰 문제로 번졌네. 사람이 이렇게 달려들 줄이야. 그는 궁지에 몰린 듯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책임자와 다른 직원들이 그를 불렀다. 김지환 씨, 잠깐 이야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식 사과문을 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규정 재교육은 물론 당분간은 가이드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해야 합니까?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당신 발언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장애인 차별은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전시장의 명성에 큰 타격을 줄 사안입니다. 하, 알겠습. 제가 잘못 판단했나 봅니다. 김지환은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완전한 반성보다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그 사이 메인 홀에서는 새로운 해설이 시작되었다. 이 그림은 18세기 유럽에서 새롭게 투입된 가이드가 능숙하게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하며 설명했다. 텍스트로도 전달되는 해설 화면이 있어 청각이 불편한 사람도 내용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몇몇 관람객들은 그 시스템을 보며 놀라워했다. 아니, 이런 기능이 있었나? 왜 이제까지 사용 안 했대? 대체 왜 숨겨놓고 있었을까요?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손흥민은 전시 작품 설명을 차분하게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바로 옆에서
방금까지 그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관람하고 있었다. 선수님, 조금 전엔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 관람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 혼자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누군가 먼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다들 동참하게 된 거죠. 조용히 전시를 마저 관람하던 사람들은 화제가 자연스럽게 접근성 문제로 옮아갔다. 근데 사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장애인 접근성 문제가 완벽하진 않아요. 파리 루브르도 계단 문제나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시스템 문제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많은 나라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겠죠. 오늘 이를 계기로 해서 루브르 서울 특별전이 좋은 사례로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주목했으니. 관리 책임자와 직원들은 부랴부랴 내부 회의를 열었는지 조용한 구역에서 서류와 노트북을 열어놓고 분주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미 SNS에서는 해시태그 시루브르 서울 차별, 이 손흥민 보 청기 모욕 같은 단어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일어난 일은 예상외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전환점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전시 측에서 긴급 공지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저희 특별전에서는 접근성 관련 서비스를 즉시 보강하기로 결정했습. 청각 보조기 지원 수어 안내, 무선 수신기 시스템 도입 등을 빠르게 추진합니. 또한 가이드 전원 재교육을 실시해 차별 발언이나 편견에 기반한 안내를 근절하겠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미술 애호가들을 비롯해 각종 장애인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손흥민 역시 따로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았지만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이번 전시에서 경험한 일은 씁쓸했지만 모두가 예술을 함께 누리는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한편 김지환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제가 한 발언은 심각한 차별이었음을 인정합니.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큰 실수였고 이를 깊이 반성합니. 앞으로는 장애인 등 모든 관람객을 존중하며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강제로 떠밀려서 쓴 듯한 문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보였다. 가까운 동료나 가족, 그리고 수많은 비난 댓글을 접하면서 그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며칠 뒤 전시장에 다시 찾아온 손흥민은 깜짝 놀랐다. 입구부터 달라진 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저기 전자 안내판 보이세요? 음성 안내와 자막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네요. 그러네요. 보청기 사용자나 노약자도 손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와, 이렇게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질 줄이야. 놀랍네요. 주변에 있던 관람객들이 마치 새로운 명소를 구경하듯 개선된 시스템을 흥미롭게 살펴보았다. 그때 김지환이 다가왔다. 그는 눈에 띄게 힘이 빠진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달라진 기색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손흥민 선생님. 다시 뵙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야말로 반갑습. 그런데 저보고 선생님이라니. 그냥 손님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제가 많이 반성했습. 제 무지와 오만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부를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로 잘못된 태도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해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걸 인정하면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이곳에서 해설사로서 계속 근무하고 싶습. 지금 교육을 새로 받는 중이고 장애 인권과 접근성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서요. 손흥민은 그의 진심 어린 표정에 작게 미소를 지었다. 중요한 건 앞으로죠. 저도 한번 실수를 공론화해서 제도 개선에 보탬이 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 감사합니. 그리고 사과드립니. 직접 보청기 착용한 분께 제가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변에 있던 관람객 몇몇도 이 대화를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이후 전시장은 한층 환대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새로 마련된 무선 청취 시스템, 작품 설명 모니터의 자막 제공, 그리고 베리어 프리 공간 설계까지 계획으로 잡히면서 방문객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이제야 진정한 예술의 장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같이 즐기는 예술.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손흥민이 남긴 메시지에 주목했다. 유명인인 저도 보청기를 끼고 있다는 사실로 차별을 겪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 하지만 이를 계기로 세상이 조금 더 평등해지길 바랍니. 축구든 미술이든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가 되어야 하니까요. 뉴스와 SNS에서는 손흥민의 보청기가 불러온 변화라는 제목으로 보도와 영상이 쏟아졌고, 다음 날부터 서울 시내 다른 박물관들도 서둘러 접근성 강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알려졌다 하면 순식간이네. 유명인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게 작용하니 우리도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며칠 후 전시장 로비에서 최종 발표가 있었다. 저희 특별전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 수어, 자막, 음성 안내, 촉각 교구 등 여러 방면에서 보완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 또한 전 직원이 정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받으며 관람객 여러분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들은 관람객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좋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면 저도 주변에 꼭 알릴게요. 저도 SNS에 홍보하고 싶네요. 다 같이 노력해서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면 좋겠어요. 손흥민은 몇몇 팬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주고 있었다. 어떤 팬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이번엔 정말 대단했어요. 축구 외에도 사회에 메시지를 던져주셨잖아요. 제가 뭐 별다른 걸 한 건 없어요. 다들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한 건 형이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우리도 다음엔 어디 가서 부당한 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을래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지환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직 그를 좋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손님, 아니 손흥민 씨, 정말 감사합니. 제가 이런 사태를 겪고도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환영하는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에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전시장 안의 공기는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곳곳에 설치된 새 안내 표지판과 청각 지원 장비가 눈에 띄었고, 안내 데스크에는 모두를 위한 미술이라는 문구가 도드라지게 붙어 있었다. 나가는 길에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웃으며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저 전시를 보러 왔다가 뜻밖의 싸움과 변화를 목격했네요. 옆에 있던 한국인 관람객이 답했다. 이게 결국은 좋은 변화로 이어졌으니 함께 본 우리도 큰 의미를 느끼죠. 아무쪼록 이 움직임이 다른 곳에도 확산되길.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축구 경기에서나 이런 전시장에서나 결국 사람들의 연대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려면 누구나 함께해야 하죠. 곁에 있던 한 관람객이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새로운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잇따랐지만 손흥민은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다. 이미 결과가 좋게 진행되고 있으니 저보다 전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과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며칠 뒤 전시 관련한 보도가 다시 나왔다. 손흥민 선수의 용기 있는 호소와 관람객들의 즉각적인 항의가 국내 미술 전시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내용이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후기가 줄을 이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설이 달라질 줄이야. 보청기 지원 시스템 덕에 전시에 집중하기 훨씬 좋아졌어요. 미술관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전시 마지막 날 김지환은 한 번 더 사과와 각오를 담아 공개 발언을 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 저는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과 접근성에 대해 공부하고 모든 분께 존중을 실천하며 안내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한 관람객이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진심 어린 격려를 담았다. 그렇다면 다음번엔 저희를 더 편안하게 안내해 주실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 잘 부탁드립니다. 손흥민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 외국인 기자가 다가와 그에게 물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누구나 함께 웃을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거죠. 만약 비슷한 상황이 다시 생긴다면 전 이번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랍니다. 훌륭한 말씀입니 인터뷰 감사해요. 전시가 막을 내리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전시장 앞을 지나는 길목에 마지막으로 붙여진 문구가 보였다. 예술은 모두의 것, 그리고 모두가 함께할 때 더 아름답습니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축구장에서도 도시의 거리에서도 사회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길. 그러면서 그는 핸드폰으로 조용히 메모를 남겼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 일상에서의 작은 차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내 SNS에 소개해 볼까? 그의 주변에 있던 팬이 묻는다. 형, 앞으로 이런 일 또 생기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흥민은 환한 미소로 답했다. 함께 목소리를 내는 거죠. 혼자는 어렵겠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알겠습 저희도 형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서로 응원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고 전시장 문을 뒤로 하고 모든 이들이 발걸음을 옮겼다. 파란 하늘 아래 먼 훗날까지 이어질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듯했다. 마지막으로 관람객들 사이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들어 영상을 찍고 있던 사람이 화면을 향해 작게 웃으며 말한다. 오늘 이야기를 아직 못 본 친구들이 많을 거야. 이 영상 같이 볼래? 내일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봐.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서 전시장이 서서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음에도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때도 누군가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분명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오리라.